자, 어디 볼까? 저번 시간까지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연력학적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이제 연력학 제2법칙하고 제3법칙 남았는데 우리 제3법칙은 뭐 거의 안 나오고 제2법칙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간략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제0법칙 뭐였죠? 온도에 대한 정의가 됐었지. 그 다음에 제1법칙은 계속했었죠. 에너지 보존 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그래서 연력학적인 과정이 뭐뭐 있었어? 등적 과정, 등온 과정, 등압 과정, 단열 과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단열 팽창, 단열 압축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래서 시카고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연력학적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를 이렇게 쓰는데 엔트로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말로는 무질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은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제 물리학자들이 제일 얘기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시공간 얘기하잖아. 시간을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워. 시간이 우리가 이제 뭐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최근 물리학에서는 시간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정한 거냐면 엔트로피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빵을 갖다 놨더니 빵이 상하더라는 거야. 그 시간이 간 거야. 그걸 다른 표현으로 빵이 상해서 곰팡이 피는 게 엔트로피가 증가한 거거든. 그죠? 여기 우리 이렇게 책상 딱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딱 정돈 잘 해놨다고. 너네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금방 지저분해지고 엔트로피 증가한 거야. 이걸 우리가 시간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보통 엔트로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주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더라 그래갖고 연력학에서는 뭐 T분의 델타 S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걸로 연력학에서 정의를 합니다.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물리학에서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할 때는 항상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방향성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연력학 법칙에서 어떻게 돼요?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에너지로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더라는 거죠. 반면에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려 그러면 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오히려 투입이 돼야 되는데 자연스러운 스판테니어스 이렇게 얘기해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려면 어떻게 된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확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더라.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그 실험이 예시가 이런 거죠. 이렇게 밀폐된 박스가 있어. 근데 가운데 센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조그만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여기를 테이프로 이렇게 밴드로 딱 막아놨어. 막아놓은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진공 상태예요. 여기는 공기 이상기체 기체 입자가 한 100개라고 합시다. 100개가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래놓고 진공하고 이렇게 놔뒀을 때 확률로 얘기하면 이것도 있을 확률이 있는 거죠. 뭐 우리 저기로 얘기하면 순서상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100,0 이것도 하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스티커를 딱 띄워버렸어. 그랬더니 여기 어떻게 되겠니? 진공으로 분출이 되겠지? 확산, 분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의 수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가는 놈들도 있을 거 아니야. 확률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순서상으로 쓴다 그러면 99에 1 이런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번호를 다 1번, 2번, 3번을 붙여놨다고 생각해봐. 100번까지. 그럼 여기 하나 나오는 애가 1번부터 100번까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좀 놔두면 어떻게 되니? 98개에 2개. 이 2개도 서로 번호 바꿔가면서 있을 확률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이제 50대 50이 있겠죠. 이게 제일 많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49대 51 이런 식으로 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냐? 빵, 100 이렇게도 있을 수 있잖아. 반대로 될 수도 있죠. 이거는 경우의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이런 분포를 보면 이렇게 가우시안 커브를 그릴 거야. Y축이 확률이겠죠. 제일 많은 확률, 경우의 수가 제일 많은 게 50,50일 거야. 이렇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스티커를 여기를 띄워버렸을 때, 진공으로 확산시켰을 때, 분출시켰을 때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더라? 50대 50인 상태. 이 상태로 가더라는 거죠. 이게 골고루 퍼져 있는 거지. 그죠? 우리 남준이가 여기서 방구를 뻥 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골고루 퍼져가지고 이 방 안에 골고루, 그죠? 똥 입자들이 퍼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자가 양이 농도가 묽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냄새를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처음 꼈을 때 내가 엉덩이 대고 코 대고 좀 그냥 직방으로 그냥 우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골고루 퍼져버려서 내가 감지할 수 있는 농도가 안 돼가지고 괜찮아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확산이야. 근데 글로 가는 거야. 방향성이 있잖아. 처음에 이 방향에서 일로 가더라는 거지. 일로 몰리더라는 거야. 이런 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거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앞부분에서 그거 했었잖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할 때, 그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니? 어떤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를 갖다가 높이 H라는 높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mgH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죠. 이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얘가 V라는 속도를 갖겠지. 그래서 2분의 1 m V의 제곱이라고 하는.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 가서 정지했더라. 근데 여기에 뭐가 있더라? 마찰력이 있더라. 마찰력만 있겠어요? 공기의 저항력도 있겠지. 그럼 얘가 떨어지면서 이 에너지가, 최초 이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 마찰력, 열 에너지로 소모돼 버리는 거잖아. 그게 여기 가서 최종적으로 정지하더라. 이렇게 되죠. 이런 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된 거죠. 왜? 비보존력인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또는 공기 저항력이 있다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은 아니다. 어쨌든 일로 떨어졌어. 그런데 이게 가역 반응으로 다시 갈 수 있느냐는 거야. 다시 역반응으로 다시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냐는 거야. 절대 그렇게는 안 되더라는 거죠. 원칙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쪽 한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다시 언덕으로 올라갈 수가 없더라.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야.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로 따졌을 때는 뭐 이런 것도 하나 또 있으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진자 운동이 대표적인 거잖아. 여기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가운데 딱 정지하잖아. 얘가 정지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 있는 공기 입자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열 에너지로 소모돼 버렸기 때문에.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온도가 높아졌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다시 추를 두들겨가지고 다시 그 상태로 올려야 되는데 이건 못 올리더라는 거지. 이런 반응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엔트로피 법칙은 이 비가역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가버리는, 뭐를 갖는다? 방향성을 갖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열역학 제2법칙에 이제 그림으로 맨날 나오는 게 이거죠. 열기관 그림이잖아. 그래서 고온의 물체에서 얘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저온이 되더라. 그래서 그 차이값만큼이 뭘로 빠져나가더라? 일을 하더라. 이게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고온의 열량이 Q1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온의 열량이 Q2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온도가 T1이라는 절대 온도로 많이 표현하니까 여기 T2예요. 그리고 이제 E를 W라고 얘기를 한다. 이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갈 때 밖으로 새 나가는 일, 요게 이제 뭐예요? 열효율이라고 얘기를 하지. 열효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T1분의 T1 마이너스 T2 이렇게. 이거 다시 예쁘게 쓰면 어떻게 되냐? 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1 마이너스 T1분의 T2더라. 이게 연료율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료율이 절대 1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연료율이 1이 된다는 얘기는 효율이 100%거든. 우리 보통 엔진 얘기하잖아요. 열기관인 엔진이 성능 좋다라고 하는 게 25%야. 10,000원어치 기름을 집어넣잖아. 그러면 한 2,500원어치가 바퀴 굴림에 쓰이는 거야. 나머지는 다 열로 소모돼 버린다. 효율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100% 이거 너무 이상적이잖아. 너무 좋겠지. 10,000원어치 넣었을 때 10,000원어치 전부 바퀴 굴리는 데 쓰면 얼마나 좋아요. 효율이 엄청 좋은. 그런 건 없다. 이건 불가능이야. 불가능.
이 연력학 제2법칙이 100% 되는 거, 연료율이 100% 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걸 요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연료율이 2가 1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다는 얘기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저기 이 식을 넣으면 되죠. 1 마이너스 T1분의 T2가 이게 1이 될 수 없는 거잖아. 이걸 증명하면 되잖아. 그럼 1이 될 수 없으려면 이게 0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T1분의 T2가 절대 0이 될 수 없더라. 이게 0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 T1이 무한대가 돼야 돼. 어떤 값을 엄청 큰 수로 나눠야지 0이 되는 거니까. 또는 이게 0이 돼야 돼. 니네 알죠? 어떤 물체를 무한대로 온도를 높일 수는 없더라. 그 다음에 어떤 물체를 갖다 절대 온도에, 이건 아직 안 했지만 이게 절대 온도에 도달 불가죠. 이렇게 되더라. 연력학적인 방법으로 절대 온도에 도달 불가. 이게 바로 뭐예요? 연력학 제3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제3법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이게 0이 될 수 없고 어떤 특정한 물체가 무한대까지 온도를 무한히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결국은 1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연료율은 1이 될 수 없더라. 100%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우리가 가역 반응이 될 것 같지만 거기에 이제 마찰열에 의해 가지고 또는 공기의 저항력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소모돼 버리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 100%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1이 어떻게 된다고? 열로 100% 전환이 되는 거야. 이게 또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의 핵심이죠. 여기 봐봐. 1에너지가 뭘로? 전부 다 열로 소모돼 갖고 정지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일 에너지는 전부 다 열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어. 근데 반면에 열은 일 에너지로 100%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열을 집어넣어가지고 일을 한 거를 우리는 효율로 따지는 거예요. 그 효율이 맥시멈 한 25%밖에 안 된다고요. 엔진 같은 경우, 열기관 같은 경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야? 고온에서 저온만큼의 그 온도가 유지가 되고 그 차이값만큼이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그 열량을 다 써가지고 100% 일로 바꿀 수는 없더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얘기고, 나온 김에 연력학 제3법칙은 뭐다? 절대 용도에 도달 불가. 절대 용도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 절대 용도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 오늘 엔트로피 얘기지만 엔트로피 제로예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있을 수 없다 그랬죠? 엔트로피가 제로가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 우주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고. 여기 이제 0보다 이상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계속 증가야. 0이 될 수가 없더라. 엔트로피 제로. 모든 기체 분자들이 올스탑이야. 분자 운동이 없는 거야. 분자 운동이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절대 제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떨거나 뭐 별짓 다 해요. 분자 운동이 병진 운동도 있지만 회전 운동도 있고 진동 운동도 있잖아. 별 운동이 다 있다고. 그게 올스탑이 되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게 절대 용도의 핵심이다. 일단 여기까지 적어놓읍시다. 연력학 제2법칙.